오랜 역사와 빼어난 자연 경관 그리고 소중한 불교 문화재들을 지니고 있는 선운산은 전라북도 고창군 아산면 사민리 도솔산에 자리 잡고 있으며 대한불교 조계종 제24교구 본사입니다. 도솔산은 선운산이라고도 불려주고 있으며 선운이란 구름 속에서 참선한다는 뜻이며 도솔이란 미륵불이 있는 도솔천궁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동백숲으로 유명한 선운산은 백제 위도광 24년 서기 577년 고성 금단선사에 의해 창건된 천년 고찰입니다. 오랜 세월 속에 여러 차례 보수와 정개축을 하였으며 한때는 50여 개의 암자를 거느리기도 하였으나 현재는 4개의 암자만 남아있다고 합니다. 선운산은 그리 높지 않고 장대하지도 않지만 9월이면 빨간 꽃무릇이 보는 이로 하여금 마음을 잃게 하고 10월 중순경부터는 꽃보다 더 화려한 단풍이 눈과 마음을 현란하게 하며 겨울에는 눈 덮인 산사가 운치를 더하며 겨울을 지나 3, 4월경이 되면 선운사 동백꽃이 유명세를 치르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쉬운 사실은 이곳은 한번 다녀감에 있어 한 가지만 볼 수 있다는 철칙입니다. 그러나 지금 선운사는 단풍만으로도 모두가 황홀경에 빠져 있습니다. 선운사 공룡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고 선운사 방향으로 조금 걸으면 처음 맞이하는 곳이 선운산 생태숲이었습니다. 생태숲 주위로는 식당과 편의점, 예쁜 카페들이 둘러져 있고 커다란 연못으로 조성된 습지에는 자연 그대로의 생태계를 잘 보존해 놓았습니다. 큰 나무들과 조화롭게 설치된 테크 위를 걸으면 군데군데가 모두 포토존이었습니다. 송악은 두릅나무과에 속한 나무이며 혼자 서지 못하고 다른 물체를 감고 올라가는 상록 덩굴 식물입니다. 이곳 선운사로 들어가는 길가 절벽에 붙어서 자라고 있으며 길이가 15m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제일 크게 자란 덩굴 식물이라고 합니다. 정확한 나이는 알 수 없으나 크기로 보아 적어도 수백 년은 되는 것으로 추정되며 보호가치가 높아 1991년 천년기념물 제367호로 지정되었다고 합니다. 이 고장 질맞의 마을 출신 서정주 시인의 육필 원고를 그대로 새겨놓은 선운사 동구 시비입니다. 시비는 제목 그대로 선운사 동구에 세워져 있습니다. 질맞에는 이 근처 고갯길 이름이며 이 시는 육행의 자유시로서 주요 특징은 전라도 방언과 구슬어법을 구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서정주 시인이 옛날의 아련한 추억을 떠올리며 막걸리집을 찾았지만 이미 그 흔적을 찾을 수 없어 아쉬움을 토로한 시라고 합니다. 선운사 동구, 서정주, 선운사 골짜기로 선운사 동백꽃을 보러 갔더니 동백꽃은 아직 일러 피지 않았고 막걸리집 여자의 육자배기 가락에 장령끝만 상기도 남았습니다. 그것도 목이 쉬어 남았습니다. 선운사로 가는 길가에는 노점상들이 즐비해 있고 벌써 선선해진 날씨 탓인지 어묵을 비롯한 구운은행, 군밤, 이곳 특산물인 복분자술 등이 다양한 먹거리로 차려져 있습니다. 이곳 사민리 일원에 분포되어 있는 청동기 시대 고인돌입니다. 생태공원 조성사업에 의해 발굴되었으며 고인돌 외에도 주거지와 민문이 토기그릇, 석기 등이 이곳에서 출토되었다고 합니다. 고인돌 위 정성스레 쌓여진 돌무더기를 보며 오래전 사람들의 염원이나 현대 사람들의 염원이 공존한다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선운사면 꽃무릇도 그 유명세가 동백꽃 못지 않습니다. 꽃무릇은 지금 다 지고 말아 그 화려함을 찾아볼 수 없지만 미리 알고 왔으므로 섭섭한 마음을 사진으로 달래봅니다. 꽃무릇은 화려함과는 달리 슬픈 추억이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꽃무릇은 꽃이 피었을 때 잎이 없고 잎이 있을 때는 꽃이 없어 그래서 슬픈 꽃말이 지워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일주문에는 도술산 선운사라 적혀 있습니다. 일주문의 뜻은 기둥이 한 줄로 되어 있어 일주라는 이름을 붙이며 절 이름 앞에 그곳의 산 이름을 붙이는 것은 혹여나 다른 곳에 있을지 모르는 동명의 절 이름과 구분한다는 뜻과 절을 웅장하게 표현하려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고 합니다. 오른쪽 전나무 숲 사이로 부도전이 보입니다. 부도는 덕이 높은 승려의 사리와 유골을 넣어둔 둥근 돌탑을 말합니다. 특히 이곳의 백파율사 부도비는 추사 김정희가 쓴 비문으로 유명하며 잘 정돈된 선운사 부도전은 우리나라 최고 부도밭이라는 평이 있다고 합니다. 이곳 선운사는 영화와 드라마 촬영지로도 유명하며 그중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영화 곡성과 드라마 대장금, 녹두꽃 등이 있다고 합니다. 선운사는 수채화 물감을
동이로 쏟아부은 듯 온 산이 물감으로 흠뻑 젖어 있습니다. 물감은 나뭇잎을 짙게 베이게 하고 여분의 물감은 도슬천으로 흐릅니다. 선운사로 올라가는 길 좌측으로 길게 자리한 도슬천은 맑은 냇물과 곱게 물든 단풍으로 사람들의 입을 다물지 못하게 하고 온갖 탄성을 자아냅니다. 도슬천은 많은 사람들의 세속 사연들을 품어하는 듯 천천히 잠잠히 흘러 조급해하는 무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합니다. 선운사 만추의 풍경이 예사롭지 않다는 풍문은 조금도 보탬이 없어 보여 초로의 길손 발걸음은 가볍습니다. 극락교 다리를 건너면 선운사 경내로 들어가는 천왕문이 보입니다. 경내로 들었으면 바로 정면으로 마주하는 건물이 만세루입니다. 만세루는 2020년 6월 보물로 지정되었으며 창의적인 건축 수법과 예술성을 발휘하여 자연 그대로 휘어진 삐뚤삐뚤한 목재들을 그대로 사용하고 다른 정각을 짓고 남은 목재를 잘 조합하여 만든 최대 규모의 사찰 누각이라고 합니다. 만세루 좌측으로 아기자기하고 예쁜 다원이 있습니다. 이 다음 기회가 생기면 전통차 한 잔으로 마음도 몸도 쉬어가면 좋겠습니다. 선운사 경내 벼룩나무도 익히 들어 반가웠습니다. 벼룩나무는 7월에 꽃이 피기 시작해 가을까지 약 100일 동안 피는 꽃입니다. 활짝 핀 절정의 벼룩나무를 그려봅니다. 경내에는 만세루를 중심으로 대웅보전, 관음전, 영산전, 시장보궁전 등 10여 동의 건물이 사방에 골고루 흩어져 있습니다. 성보박물관은 아쉽게도 코로나로 인해 개방이 중단되었습니다. 선운사 말사인 석상암으로 가는 오솔길입니다. 절정의 단풍잎이 아름답습니다. 선운사 동백꽃을 보기 위해 대웅전 뒷곁 돌계단에 올랐습니다. 천년기념물 제184호로 지정된 이 숲은 절 입구 오른쪽 비탈에서부터 절 뒤쪽까지 5,000여 평에 달하는 공간에 500에서 600년 된 동백나무 3,000여 그루가 군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동백은 매년 3월 말에서 4월 말 사이에 꽃을 피우며 동백은 겨울에 핀다 하여 동백이고 꽃이 피는 시기에 따라 추백 또는 춘백이라고도 불리워집니다. 선운사 동백꽃에 관해서는 미당 서정주 시인의 선운사 동그란 시 외에도 여러 시인들이 좋은 시를 남겼습니다. 또한 시를 잘 접하지 않는 대중들 사이에서도 선운사에 가신 적이 있나요로 시작되는 가수 송창식 님의 노래를 접하면 선운사에 한번 가보았으면 하는 울림이 생기지 않나 싶습니다. 송창식 씨는 대중가수이지만 선한 마음을 가진 시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선운사를 다시 찾는다면 다음은 이른봄 혹시라도 눈 덮인 선운사에서 빨간 동백꽃을 같이 보았으면 하는 욕심을 가져봅니다. 선운사 템플스테이는 도보로 약 15분 거리입니다. 도서람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도서람은 먼 귀갓길이 염려스러워 포기하였습니다. 선운사에서 도서람까지는 약 3.2km로 약 1시간 정도입니다.